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 공정무역 도시 또는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 또는 환경특별시 이런 것들을 도시 브랜드로 해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책이 브랜드가 되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계양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 있을까요? 계양구 하면 떠오르는 거. 계양구 하면 떠오르는 거. 계양산. 계양산, 이준모 목사님 계양산. 또, 계양산은 좀 약하죠. 설악산이나 한라산 뭐 이런 데보다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양산을 브랜드로 하기에는 조금 약한 면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계양구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라비안 나이트. 그래서 아하, 아라비안 나이트. 그래, 아라비안 나이트. 전국 최대 규모의 나이트클럽 아라비안 나이트. 그래서 어디 가면 어린 왕자 이런 그림 그려놓은 동네들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야, 계양구에는 천일야화를 그려서 아라비안 나이트의 도시가 되게 하는 것도 그거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만 PPT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떤 도시 브랜드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계양구는 어떤 도시 브랜드였으면 좋을지, 이거 말고 어떤 브랜드를 가지면 좋을지, 지금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 잠깐 하는 동안에 그거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계양구 하면 어떤 게 좀 사람들을 끌 수 있을까 하는 것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 2년 동안 도시 브랜드와 도시 외교라는 이 아이템을 가지고 정책 연구회를 2년을 지속을 했었습니다. 재작년에는 평화도시와 관련된 도시 외교, 평화도시의 꼭지를 가지고 도시 외교를 어떻게 해볼 건가를 연구를 했었고, 작년에는 이 도시 외교에 있어서 도시 브랜드가 되게 중요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 인천의 도시 브랜드 뭔지 아세요? 인천의 도시 브랜드가 Always 인천이에요. 근데 제가 이 레포팅을 한 소통기획관이라는 분이 이제 인천의 도시 브랜드를 기획하는 부서인데, 그분한테 세계에서 always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도시는 로마밖에 없지 않냐. always 로마 하면은, 그래, 로마가 도대체 옛날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길을 어떻게 만들어 놨길래 그런 말을 할까? 하고 로마를 한번 가보게 되죠. 그리고 길이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그걸 보게 되죠. 인천은 always 인천이라는 말은 공항과 항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lways 인천이라는 브랜드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이 always 인천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인천에 올까? 공항에 도착해서 인천을 거쳐서 서울로 가고, 크루즈를 타고 와서 잠은 크루즈에서 자고, 관광과 쇼핑은 서울 가서 하고, 떠날 때 쓰레기만 인천 바다에 버리고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럼 이게 다시 과연 always 인천이라는 이 브랜드는 인천의 어떤 특장점을 잘 살리고 사람들을 인천으로 유인하고 있나? 그건 좀 회의가 들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줘 보세요. 다음 페이지.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브랜드 하면 브랜드 가치가 제일 높은 게 지금 이제 애플 이렇게 나오잖아요. 애플하고 넘겨줘 보세요. 애플이나 애플 스마트폰, 아이폰, 그 다음에 뭐 나이키, 코카콜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이런 이제 브랜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브랜드를 보고 어떻게 하면 계양구를 연상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넘겨봐 주세요. 우리가 어떤 게 이제 브랜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브랜드 기반의 구성 요소에서 왼쪽에 관광 산업과 각종 이벤트, 그래서 토마토 축제 이거 던지는 거 하잖아요, 스페인에서. 그런 어떤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는 이제 동남아의 푸켓이나 뭐 발리나 이런 데 관광 상품들, 그런 것들이 이제 도시 브랜드 인지도라든지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데 쓰이고요.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냐. 호감이 가는 사람.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라든지 뭐 게테라든지 또는 베토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 도시에 가면 그 사람의 생가라든지 그런 데 가보게 되죠.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문화유산 같은 것, 로마 포럼이라든지 뭐 파리라든지 이런 문화유산들이 또 도시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사기업이나 기관들도 도시 브랜드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도시 정책, 환경도시라든지 아까 말했던 공룡묘도시라든지 이런 도시 정책들도 어떤 도시의 브랜드 자산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투자 환경, 그 송도라든지 우리 청라라든지 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같은 것들도 이런 브랜드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도시 브랜드 인지도라든지 이미지라든지 호감도를 높여서 그것이 결국 이 브랜드가 어떤 효과를 내게 되냐면 각 나라의 시민들에게 관계 형성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투자 유입이 증대되고 관광 산업이 촉진되고 총체적인 도시 브랜드 가치가 증대된다.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계양군 어떤 게 있을까요? 계양군 어떻게 있을까요? 잘 안 떠오르시죠? 여전히 아라비안 나이트만 지금 머리에 계속 맴도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건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도시 브랜드를 구성하는 이제 요소가 장소 브랜드. 아까 우리 계양산 이종 목사님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계양산이라든지 계양산성. 그 다음에 도호부청사 같은 경우 인천 도호부청사가 600년 됐는데 계양도호부가 800년이 됐거든요. 더 오래됐죠.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브랜드화 해볼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뭐 랜드마크, 런던 아이라든지 뭐 이런 또 에펠탑이라든지 이런 랜드마크가 브랜드화 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반복되지만 정책이 브랜드화 되는 경우 또 산업이 브랜드화 되는 경우 축제가 브랜드화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우리 도시의 계양구의 어떤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새로운 또 도시의 경쟁력이 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잘 정립하고 그것을 명명하는 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내용입니다. 넘겨봐 주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베니스라든지 넘겨봐 주세요. 런던 아이 또 넘겨봐 주세요. 환경도시, 이거 독일의 그 도시인데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독일의 유명한 그러니까 에너지 자립 도시예요. 에너지 자립하는 도시로서 여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또 배우기 위해서 찾는 그런 도시입니다. 또 넘겨봐 주세요. 회사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제 여기를 가기 위해서 이 도시를 방문한다는 거죠. 또 넘겨봐 주세요. 이제 이건 토마토 축제, 이제 토마토 던지고 토마토 싸움하는 거죠. 예. 넘겨봐 주시고 이건 이제 독일의 맥주 축제, 다들 잘 아시는 거죠. 넘겨봐 주세요. 이건 이제 비틀즈가 살았던 곳에 이 비틀즈 때문에 또 많이 리버풀에 많이 방문한다는 그런 얘기고요. 넘겨봐 주세요. 여기는 스페인의 이게 어디죠? 가우디가 만든 건축물인가요? 네. 또 넘겨봐 주시고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네. 넘겨봐 주세요. 네, 여기는 이제 그리스 같고요. 아테네 신전이 되고 또 넘겨봐 주세요. 쭉쭉 넘겨봐 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네,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계양구를 계양구에 브랜드화할 만한 게 뭐가 있는가? 아니면 지금 새롭게 뭐를 좀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본의 요코하마 같은 경우 우리가
폭격 맞은 도시, 일본의 폭격 맞은 도시 하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만 생각하잖아요. 원폭을 피해를 봤으니까. 근데 요코하마가 그 일본의 진주만 폭격에 대한 대응 폭격을 맞은 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의 그 요코하마의 시장님이 이 삼선하신 여성 시장님이신데 그분이 처음 당선되셨을 때 첫 해에 5월 27일인가 28일이 그 폭격 맞은 날인데 그날 이 시장님이 핵무기를 보유한 세계 정상들에게 국가의 정상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핵무기를 포기해라.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은 날 또 편지를 보냅니다.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요코하마 시장이 자기 격을 그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면 세계 정상 국가들이잖아요. 그날에 그 정상들과 격을 같이 하면서 편지를 보낸 거죠. 또 타이르 듯이 핵무기 포기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냅니다. 그러자 요코하마 의회가 그 조례를 만들어요. 평화국제도시 조례를 만들고 평화국제국을 신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 보내는 날을 맞아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합니다. 평화도시 행사를 해요. 그래서 요코하마가 평화도시로서의 어떤 헤게모니를 갖게 된, 지금도 그걸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간단하게 편지를 보내는 아이디어였지만 그것이 발전해서 그 도시의 브랜드화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넘겨봐 주세요. 네. 넘겨봐 주세요. 지금 도시 외교, 도시 브랜드, 이제 제가 외교로 표현해서 다른 도시하고의 그 네트워크만을 얘기했는데, 그 화면 좀 바꿔줘 보세요. 저 전체 화면으로 바꿔줘 보세요. 여기 혹시 박민자 TV원 누구 들어와 계신 분 계신가요? 박만호 대표, 연한 선생님, 그 뭐지? 몇 동이죠? 계산 3동이요. 계산 3동? 네. 계산 3동은 어디하고 자매도시하고 있어요? 자매도시요? 딱히 없어요. 그 자매도시 있을 텐데. 박만호 대표님. 왜 우리 그 동도 자매도시, 자매동 하잖아요. 자매도시 있죠. 동들도. 그래서, 네, 최재원 선생님. 작전서운동 전에 파주. 파주? 파주하고 어떤 교류하세요? 어떤 교류? 그거는 지금 자치회 때 아니고 전에 운영회 때 파주하고 서로 넘나들면서 그때 파주에서 그 코스모스 축제 이렇게 같은 거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 지금 계양 꽃마루처럼. 그러면은 가서 같이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 같은 거 우리 금요장터에서 같이 나누어 팔기도 하고 뭐 그런 도농 교류에 의한 뭐 농산물 팔아주기 뭐 이제 이런 차원의 교류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쵸. 네, 그런 것도 있었죠. 일종의.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서도 도시 간의 교류는 어떻게 할 건가,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할 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딱히 그 계양구를 뭐 이렇게 할 게 지금 생각이 안 나면 우리가 그 자매도시를 할 때 농촌 하나, 어촌 하나, 뭐 도서 이렇게 하나 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귀농 기여 하시는 분들, 계양구에서 귀농 기여 하시는 분들이 가서 그 공간이나 아니면 숙소 이런 거 제공받고 같이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뭐 이런 데를 자매도시로 해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은 이미 그들은 농사를 짓는 일이라든지 고기를 잡는 일들이 어촌이나 농촌이라는 것이 브랜드화 되어 있는 도시잖아요. 그런 도시하고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근데 우리는 또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유인을 해볼 수 있겠는가 하는 국내적으로 또는 국외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계양구도 계양구의 캐치프레이즈는 뭡니까? 계양구의 캐치프레이즈. 역동적인 제약, 행복한
도시. 역동적인 계약? 네. 역동적인 행복도시? 희망찬 행복도시, 역동적인 계약입니다. 아, 무슨 행복도시? 희망찬 행복도시. 희망찬 행복도시, 역동적인 계약이 어떤 걸 잘 모르겠죠. 그 얘기 듣고 계양구에 좀 한번 와봐야 되겠다. 근데 우리 로고 보면 해피그린이라고 써져 있어요. 해피그린이라고 써져 있는데, 해피그린 하면 뭔가 또 있어 보이는, 그 계양산이 이제 좀 이렇게 연상이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걸 만드는 분들이 무슨 능력이 없거나 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브랜드가 왜 중요한가, 그게 왜 필요한가,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좋은 도시를 만들 때 우리를 어떻게 좀 알릴 것인가, 또 내가 스스로 어떤 또 자부심을 가질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이 도시 브랜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함께 어떤 도시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걸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책으로 도시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양미선 이사님 들어와 계시지만 계양구가 공정무역 도시 하잖아요. 양미선 이사장님, 우리가 공정무역 도시 하잖아요. 계양구가 자치구 중에서 최초의 공정무역 도시입니다. 인천이 그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최초의 공정무역 도시예요. 자, 최초의 공정무역 도시 타이틀을 따는데 인천시는 얼마의 예산을 쓰고 있나? 1년에 한 1억 5천에서 1억 7천 정도의 예산을 씁니다. 계양구는 공정무역 도시라는 타이틀을 땄는데 얼마 예산을 쓰고 있나? 1년에 1억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수원시가 올해 공정무역도시 2년 재인증 도전을 합니다. 우리 이제 재인증 받았죠. 계양구는. 재인증 도전을 하는데 수원시가 인구 100만이 넘는 수원시의 공정무역 예산이 2천만 원 조금 넘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인천시가, 계양구가 공정무역 도시라는 걸로 1억의 예산을 쓰는데, 지금 이제 공정무역 도시가 막 유행처럼 많이들 해요. 그래서 경기도의 여러 도시들이 공정무역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도시가 공정무역 인증을 받을 때마다 기사가 한 30개에서 50개씩 기사가 나오는데, 그 기사에 계양구가 항상 실립니다. 최초 도시 계양구, 최초 도시 인천시. 계양구는 예산 5천만 원밖에 안 쓰거든요. 인천시가 5천만 원 보조해주고, 5천만 원 들여서 이 계양구가, 사실 수원에 가서 인천의 계양구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 있는지 누가 알아요? 인천의 계양구 잘 모르거든. 그런데 수원시에서 공정무역도시 캠페인을 할 때 인천시 CEO를 초청을 합니다. 공정무역도시 재인증을 어떻게 받았나. 뿌듯하죠, 제가 가면. 네. 인천시는 공정무역도시를 어떻게 인증받았나. 왜 계양구는 왜 공정무역도시를 선도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좀 창피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도시를 공정무역 도시라고 하냐 하면, 아무 데나 가도 공정무역 제품을 만날 수 있는 도시. 근데 동네 카페 갔는데 공정무역 커피 팔아. 동네 슈퍼 갔더니 공정무역 설탕을 팔아. 이런 데가 이제 공정무역 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공정무역 하시는 분들한테 부탁하기를, 다른 거 하지 말고 예산 가지고 카페에 메뉴판에 공정무역 커피를 메뉴판에 넣어라. 그리고 그거 넣는 데는 뭐 컵이라든지 용품들 지원을 좀 해줘라, 무료로. 그리고 커피 안 팔아도 된다. 이게 안 팔리면 갖다 놓을 수가 없잖아요. 와서 커피 찾는 사람이, 공정무역 커피 파네요? 공정무역 커피 주세요. 다 팔렸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안 팔아도 되니까, 제발 메뉴에는 넣자. 메뉴에만 들어가 있으면, 오는 사람들이, 이 동네는 뭔데, 가는 데마다 공정무역 커피가 있어. 그러면 공정무역 커피 좀 찾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예. 한 번, 두 번 찾기 시작하면 공정무역 이제 커피 팔리게 되거든. 만약에 진짜 우리가 가는데 도처에 공정무역 커피를 판다고, 공정무역 설탕을 판다고 전시가 되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아이템이 되고 동남아에 있는 여러 이 혜택을 공룡무역을 통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도시와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국제적인 마을 만들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그 제가 처음에 동영상 이렇게 보여드렸을 때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경제 부분,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가진 인프라, 어떤 랜드마크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없더라도 우리가 정책으로 이런 아이덴티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시민력도 저는 좋은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하는 시민, 또 시민들이 이 정책에 참여하는 도시, 그런 걸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스웨덴 이런데 그 주민참여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 견학을 엄청나게 가잖아요, 스웨덴에. 스웨덴에 스웨덴에 알마델란이라는 데가 있는데, 알마델란에서는 매년 정치 페스티벌이 열려요. 어떻게 열리게 됐냐면 그 도시에서 조그만 도시예요. 조그만 도시인데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교육부 장관을 초청을 합니다. 우리 도시에 와서 교육부 장관이 와서 우리 간담회 한번 하자고. 그랬더니 그 당시 교육부 장관이 여름 휴가 기간인데 나 여름 휴가 가야 되니까 나중에 하자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알마딜렌에서 야, 여름 휴가를 우리 동네로 와. 우리가 숙박이랑 거 다 책임질게.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여름 휴가를 알마딜렌으로 가요. 근데 거기서 보낸 일주일이 이 교육부 장관이 너무 감명 있고 좋았어요. 학생들하고 인터뷰하고 주민들과 토론하고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매년 여름 휴가를 교육부 장관이 알마딜렌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강요들이 다 알마딜렌으로 오게 돼요. 여름 휴가 동안에. 여름 휴가 동안에 알마딜렌에서 일주일간 정치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학생들이 총리를 인터뷰하고 각 장관들 인터뷰하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 네이버나 이런 데서 알마딜렌 정치 페스티벌 쳐보면 그런 동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EBS나 이런 데서 방영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어떤 좋은 그 도시 브랜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25분인데요. 제가 이제 도시 브랜드 관련된 얘기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제 도시 브랜드에 대해서 좀 감이 좀 오시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계양구에 어떤 도시 브랜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가? 우리 이종 목사님 노숙인 없는 도시? 아니면 그런 거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런 걸로 우리가 사회적 가치가 정말 꽃 피우는 도시? 뭐 이런 것도 정말 좋은 그 도시 브랜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한번 제안해 보실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우리 손민호 의원님이 앞서서 도시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반성이 되네요, 제가. 그게 뭐냐면, 당장 내일 아침에 제가 가서 메뉴판부터 바꾸겠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도농 카페에 공정무역 그거 간판 달아놨거든요, 구청에서 와갖고. 도농 카페 입구에다가 아주 예쁜데 해놨고, 그 다음에 계양산성 야외 매장에다가도 그 간판을 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계양구에서 달력도 나왔고, 그랬는데, 진짜 메뉴판을 안 바꿨네요. 우리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내일 당장 제가 메뉴판 바꾸고, 그런 생각을 못 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오늘 제로 웨이스트 서구에 갔다 왔어요. 네. 제로 웨이스트 샵에 갔다 왔는데, 계양구에 제로 웨이스트가 없어갖고, 네. 마킹해서 우리 재활용센터에 제로 웨이스트를 좀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냥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의원님, 솔직히 그냥 제 자랑 같지만, 기독교 동네에서는 이준모가 브랜드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조그맣게, 그래서 네.
기독교 동네에서 사회적 기업 그러면 이준모가 브랜드는 맞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전국에서 사회적 기업 3개를 만들어서 설립해서 운영하는 목사가 전국에 한 명도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한 명도 없는데 이준모는 사회적 기업 3개를 만들어서 거기에 다 대표들을 세워주고 그거를 가지고 계속 매주 협의를 하고 어떻게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건가 이런 고민들을 매번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인정이 되져서 오늘도 거의 한 5천만 원어치 새 가구가 강남에서 들어왔어요. 굉장히 비싼 것들이 들어왔는데 이런 거를 그냥 무상으로 줘요. 노숙인 자립자를 위해서. 그런데 전국의 사회적 기업 중에서 노숙인 자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망하지 않고 한 곳이 여기밖에 없고 이게 네트워크가 돼서 돌아가고 있는 데가 이제 여기밖에 없는 건데 저는 이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냐면 성공회대학교, 뭐 예장통합 신학대학원, 한신대 신학대학원 이런 데서 매 학기마다 계양구를 찾아옵니다. 내일을 여는 집에 사회복지 이 시스템을. 그래서 이게 이제 제 자랑이긴 한데,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굉장히 이제 나는 손민호 의원님이 시의원 중에서 시민들하고 이렇게 매주 목요일마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나는 브랜드다. 그냥 브랜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팟캐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열어가는 것도 좋겠다. 네.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제가 계양구 사회복지 협회장을 맡고 있는데 아니 오늘 같은 주제도 너무 좋고 이런 것 속에서 계속 그 영역마다 뭐 지역 아동센터하고 한번 얘기도 하고 또 뭐 노숙인 파트하고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가정폭력 상담소 피해자 보호시설 있는데 여성팀하고도 한번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재밌는 그걸 하는데 아까 나 저기 방송 나오면서 우리 의원님이 그 노래를 부르는데 아니 뭐 그냥 그렇게 진짜 자연스럽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는 가면은 의원하고 뭐 지역에 있는 뭐 목사도 그렇고 뭐 스님도 그렇고 뭐 나와갖고 그냥 얘기하는데 진짜 웃기는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좀 줄여서 이제 다른 분들도 얘기하셔야 되니까. 네. 손민호가 브랜드가 있다. 네. 결론은 손민호가 브랜드가 될 수 있다. 아니, 제가 목사님 말씀하시는 지금 목사님의 브랜드다 하는 것들 그거는 제가 그 시흥이 저는 시흥이 제일 부러운 게 아카데미예요. 시흥시의 그 시흥 아카데미는 저는 시흥시의 아카데미가 저는 시흥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시흥시 가서 시흥시 아카데미를 계속 봅니다. 그 사회적 경제 쪽에 목사님이 좋은 아카데미를 하나 계양구에서 열어서 오시는 강의도 하시고 또 견학도 시키고 하는 것들이 좋은 브랜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양미선 이사님 와 계시지만 사실 우리 원주에 많이 가요. 협동조합 하시는 분들 한살림 때문에 그렇죠? 네, 또 어디지? 지방에 무슨 급이야? 거기 그거 구례하고 괴산. 구례하고 괴산. 그렇죠. 그렇게 다 시설 그렇게 해놔가지고 네. 가시잖아요. 괴산 자연드림 파크. 네. 우리가 지금 제가 마을 금융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산다.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여기서는 못 다뤘지만 이제 마을금고 임원들하고 그다음에 세미나 진행했었잖아요. 그게 지금 인천시 시장 박남진 시장님이 다음 선거 공약에 공공은행 공공은행과 지역은행 관련된 설립하는 게 주요 지금 공약사항으로 나왔어요. 근데 시장님은 약간 지역은행의 방점이 있고 저는 지역은행과 다르게 공공은행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인데 다음 주에 그것 관련된 토론회가 또 한 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서 제가 2차 토론회 진행하고 토론회가 진행된다면은 TF로 갈 건데요. 이게 항상 저희가 이제 기획하고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정책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야기가 나오면 저희가 좀 더 수기해가지고 2차 토론회를 이제 오프라인이든 토론회를 열고
토론회가 끝나면 TF를 만들어서 이걸 밀고 나가는 이제 이런 걸로 저희가 이제 다 하나하나의 우리가 정책 간담회 주제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데요. 거기서의 이 마을 금융이 아주 키포인트인데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 마을 금융이 사회적 자본으로서 역할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이탈리아에 지금 정말 4,000개의 협동조합이 왁자왁삭되는 볼로냐라든지 아니면 캐나다의 뭐 케벡이나 몬트리올 같은 이 협동조합이 살아 숨쉬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로도 우리가 또 브랜드로 가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아까 이제 계양사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런 것도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뒤에 역사공원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그 생태공원 만드는 부분들이 인천시나 계양구의 예산으로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그 박주희 처장하고 같이 4번째 시간에 그 계양산 고 관련해서 정책간담회 주제로 이야기했었는데 계양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면서 100만 평의 그 그린벨트를 훼손했기 때문에 거기에 10분의 1에 해당하는 10만 평에 대한 훼손지를 복구하는 비용, 그것을 LH가 이제 그걸 복구하게 되는데 지금 유동수 원님하고 그걸 LH가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돈을 받아서 계양구와 인천시가 조성을 해야 된다. 그래야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 조성을 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단톡방이 좀 애매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분들이 들어와 있어서 제가 거기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글 올리면 아이고 이런 거 올리면 안 되지 싶어서 댓글도 못 달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정책적인 이야기들은 그 방에도 좀 왁자왁자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도시 브랜드와 관련된 이야기들 관련해서 아이디어가 생기거나 아니면 좀 같이 이런 거 같이 좀 얘기해 보면 좋지 않겠어 하는 것들이 있으면 좀 그 단톡방에서 좀 왁자왁자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혹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 또 얘기 좀 주실 만한 분들 없을까요? 요 옆에 지금 옆방에서 경인교대 학생들이 독서 모임 이런 거 하나 엄청 떠들어 지금 엄청 시끄러운데 안 들리시죠? 근데 이런 그 도처의 이런 독서 모임이라든지 아니 평생교육 이런 것들, 또는 지난주에 했던 우리가 돌봄 이야기하면서 경력 단절 없는 도시 뭐 이런 브랜드 다 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것저것 막 늘어나 놓으면 되게 또 집중 안 되고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단톡방에서 좀 공론화를 시켜서 어떤 거를 좀 주 브랜드로 가져갈 거지, 아니면 이걸 다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용어가 있는지, 제가 이걸 아우를 수 있는 용어, 또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지표를 가지고 있는 게 지속발전 가능, UN SDGs이기 때문에 제가 지속발전 가능한 계양구라는 거를 어떻게 브랜드화 시켜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밴드도 처음에 만들 때 지속발전 가능한 기본도시 계양 이렇게 밴드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좀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아이디어 나온 거 가지고 오프에서 토론회도 좀 전문가들도 모셔가지고 토론회도 한번 열고 그 토론회를 계기로 또 이제 TF 만들어서 추진해보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혼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엄청 힘들어요. 의원님, 네, 의원님? 네. 예, 제가 채팅방에 썼는데, 네네. 계양산의 이 장점을 살려서 계양구가 걷기 좋은 도시. 네네. 예, 걷기 좋은 도시 하면서 걷는데 그냥 걷는 게 아니라 계양의 역사와 이런 것들을 같이 풀어내면서 걷는 모임,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거기에 지금 이제 공정무역을 하고 있는 데를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저기 이준모 목사님 하시는 그 노숙자 이런데 네. 그러니까는 그게 다 계양구에 있는 요소에 들어갈 수 있게끔 걸으면서 할 수 있는 것들 한번 보는 것도 괜찮고, 그 코스를 이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렇게 한 번씩 한 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걸 수 있는 이렇게 A 코스, B 코스, C 코스 해가지고 하면서 이게 학생들하고도 하면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부 사람들이 계양구에 오면은 계양구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네. 그럼 이런 프로그램에서 계양구가 갖고 있는 그 역사적인 것도 있고, 아까 도어부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황허장터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연결해서 하다 보면은 계양의 역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계양구가 새롭게 추진하는 거 있는 것들을 같이 알려주면서 계양구가 역사적으로 이런 것도 있구나, 공정무역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얘기들 감사합니다. 어쨌든 죄송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걷기 좋은 데들이 너무 많아. 거기들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게 계양구가 그게 정말 좋을까 하는, 더 좋을까 하는 이제 이런 우리가 경쟁력, 브랜드 경쟁력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건 있어요. 제가 임학공원, 네, 무장의 제가 임학공원의 무장의 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계산역부터 무장의 길을 해서 임학공원을 거쳐서 계양산 시장에 가서 점심을 먹고, 그 임학역에서 기차를 타고 계양역에서 내려서 아라뱃길을 둘러보는 것까지 무장의 길로 우리가 조성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전국에 그 장애가 있는 분들이 이 무장의 길로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좀 꾸며보는 거는. 그리고 임학공원만 무장의 길을 해가지고는 그건 또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이렇게 전체 코스를 이렇게 무장의 길로 만드는 그것도 하나의 한번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했고, 우리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이 아동 친화 도시 뭐 이런 것들 이제 지금 얘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아동 친화 도시도 제가 지금 아이디어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를 다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그 돌봄 얘기했잖아요. 우리 누구더라, 우리 신정 씨 말고 신준범 센터장님이 오셔서 이제 약간 부정적인 얘기들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 문제가 있는 것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돌봄에서 돌봄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가지고는 도저히 되지를 않고 방과후까지 같이 한다 그러면, 방과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방과후를 아주 퀄리티 있는 방과후를 잘 운영할 수 있으면 이 아동 친화 도시가 다 됩니다. 이 돌봄과 방과후를 엮어서 하는 거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다 클럽 활동, 체육 활동이라든지 예술 활동이라든지 이런 오케스트라라든지 합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번역해서 이 다른 학교들과 연대해서 하는, 도처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또 경연도 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방과후와 돌봄을 잘 믹스하고, 그것이 잘 진행이 되면 그냥 우리가 아동 친화 도시 이런 얘기 안 해도 자연스럽게 아동 친화 도시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학교 돌봄터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돌봄에 너무 포커스가 돼 있어서 방과후 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 하성우 선생님이 지금 검토하고 계신데, 다음 주에 좋은 정책 투파보기를 그것도 너무 주제가 지금 어려워가지고 고민 중인데, 거기에 그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서울시가 작년에 서울시장 선거에 박영선하고 우리 당에 누가 후보가 2분이 나와가지고 서울시의 좋은 정책들을 만드는 것들을 막 하셨는데, 거기에 아동 청소년 공화국, 그래서 국을 만들어서 비상선로, 그래서 청소년들이 실제로 국장이 돼서 운영하는, 그 다음에 방과후 코아 타임제 이렇게 해서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모든 시설을 다 개방해줘서 아이들이 가서 체육시설이든 아니면 뭐 음악시설이든 이런 것들 자유롭게 이용하게 해주는 청소년 코아 타임제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예,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는 그런 시설들을 임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도 운영하는데 좀 숨통이 튀겠죠. 예를 들어서 탁구장 이런 거 계양구에 탁구장 이런 거 잘 운영이 안 되는데 계양구에 오니까 임대료를 좀 지원을 해주는 거지. 대신에 그 시간은 몇 시간 또 하루에 몇 시간은 비워주는 거지. 계양구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그러면 그런 그 개인 시설들이지만 그런 것들이 계양구에 오면 저도 망하지는 않겠구나. 그러면 계양구에 그런 인프라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같이 해보면 아동 친화 도시 이게 잘 만들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제가 머리에 있는 걸 막 쏟아놓다 보니까 여기가 중구난방이죠. 네. 잘 새겨 들으시고 잘 새겨 들으시고 그 취사 선택하셔서 단톡방에 좀 한번 논쟁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그 다음번에 그럼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토론회에 그럼 어떤 몇 가지를 좀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계양구는 좀 도시 브랜드로 어떤 것들 좀 진짜 의미 있게 진행해 볼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도 듣고 또 이렇게 의견 개진하고 그 다음 스텝을 이렇게 밟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그 이란과 축구 시합이 있어서 좀 일찍 끝내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나는 꼭 얘기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네. 이충호 의원님 마이크 켜셨어요. 왜 마이크 켜셨어요? 무슨 얘기하시려고 켜신 거예요? 아니요, 박수 치려고 치셨습니다. 동의하려고. 네, 알겠습니다. 저 단톡방에 인원이 좀 정체돼 있어요. 단톡방에 인원들 조금만 더 좀 초청해 주시고요. 단톡방에도 조금 활발한 논의. 이게 조용하니까 나가는 사람이 없어. 좀 시끄러워 좀 튀쳐 나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단톡방이 조용하니까 나가는 사람도 없어. 초청도 좀 해주시고 좀 오늘 주제로 같이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